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연휴 시작된 지 첫날이 되겠습니다. 12일입니다. 9월 12일 즐거운 연휴를 즐기시라고 생각되십니다.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현대사에 대해서 상당히 그 현실과 더불어서 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서 함께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말이죠. 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지게 됐습니다. 이 참 슬픈 일입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부 5월 2일 날, 지난 5일 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헌법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거 돼 있는데 이걸 표현을 빠지게 됐다. 중고등 학생에게 교육시킬 그런 교재에서. 참 할 일들도 없습니다. 역사를 역사로 보고 역사롭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또 그 다음에 유일한 합법정부도 빼고 북한 세습 체제도 빼게 돼 있습니다. 아니, 김일성이 세습해서 김정일이 정권 잡고 김정일이를 세습해서 김정은이가 됐다는 거, 그 역사는 역사대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뺍니까? 북한이 싫어할까 봐요. 그리고 북한 주민이 인권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마음대로 그렇게 역사를 바꿔도 되는 나라입니까? 역사 교과서 기준에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뺐습니다. 그냥 민주주의로만 돼 있습니다. 당초 6.25 남침까지 빼려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다시 넣기로 했다고 합니다. 6.25 남침이 역사까지 빼려 했다는 겁니다. 아유, 정말 무섭습니다. 대한민국 수립일을, 물론 시안이죠, 시안인데 대한민국 수립일을 정부 수립일로, 또 유일 합법정부를 삭제키로 하고, 또 대한민국 건국일을 이승만 대신에 김구 띄우기 하고, 계급 퇴정되는 마르크스주의 역사관 6.25 남침 표현을, 그것도 좀 이렇게 숙고를 하다가 지금은 시안으로 이렇게 제쳐놓은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가 좀 걱정스러운 오늘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도하게 역사를 갖다가 도도히 흐르는 물처럼 흐르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운동권, 우리가 386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586입니다. 이 586들, 대한민국을 이 부정을 했던 집단, 586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라 586 운동권 중에 주사파들, 80년의 운동권을 386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이가 다 50대가 됐으니까 586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집단 신념에 사로잡혀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따로 또 때때로 고백도 하고 때때로 그런 분들은 물론 다 제외하죠. 운동권이라도 그런 분들 많죠. 그리고 386 운동권에서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괜히 그 시대적인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부채의식을 가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건전한 운동권이죠. 건전한 운동권보다 훨씬 나은 386 세대의 정상 세력이죠. 정상적 386 세대이죠. 여러 가지를 다 역사 속에서 그걸 쳐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학번으로 따지면 83학번쯤에 해당하고 83학번 83년도에 대학 좀 들어갔다 이거죠.
30대 후반인 386 세대 청년들과 인연을 맺었다. 그래서 역사를 같이 했다. 이렇게 수리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리고 그와 일생을 같이 고락을 한 안희정 씨라든가 이광재 씨라든가, 안희정 씨는 고대고, 그 다음에 이광재 씨는 연세대학이죠. 그런 좌의정, 우의정, 우광재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일생을 함께 고락한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과 보면은 고락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과 또 거의 그들의 정신적 친구들인 80년대 운동권의 역사관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거의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당시 386 운동권들은 386 세대 중에서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386 세대, 386 운동권. 제가 말하는 거는 386 운동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사파, PD계열과 NL계열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주로 주목하는 것은 NL을 얘기합니다. NL은 주사파를 얘기하죠.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들은 부정하는 그런 이념에 빠진 정치 이단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한때 이렇게 주사파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주사파 운동을 했는데 보니까 이건 사실은 역사의 어떤 인식이 잘못되어 있더라라고 얘기하거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물론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386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히 깊게 빠져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 집단에 386 운동권 주사파 집단에. 그래서 초기부터 그런 얘기가 신문에 많이 오르내려 있죠. 임종석 직전에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핵심 비서관 자리들, 이 대부분이 80년대 운동권 출신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신문에 많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 최고 권력기구가 이처럼 동류집단, 같은 집단으로 일색으로 구성된 적이 사실은 과거의 역사상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육사 출신 막 할 때 그 전두환 군사정부라고 혹시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육사 출신이 청와대 몇 명 있었습니까? 자, 처음에는 물론 다 있었지만 그 2000년도부터는 전부 다 민간 경제수석, 아웅산에서 예를 들면 돌아가신 그 훌륭한 분들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그때 내과 주치하셨던 민병석 박사님, 저하고는 항상 가까이 지나면서 서로 매일 만나다시피 하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거기 김재희 경제수석 또 많지 않습니까? 외무부 장관, 또 한병석 비서실장, 굉장히 많습니다. 서석재 장관, 재경부 장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부 대부분들이 육사 출신들은 경호실장밖에 없었습니다. 경호실장하고 경호실에 한두 부처에 있었을까요? 청와대 비서실은 거의 민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류 집단 일색으로 지금 국가 최고 권력기구가 청와대가 마침 과거 386 주사파 운동권 모임처럼 그렇게 일색으로 된 적이 없었다고 많이 회자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무가 모든 것이 고르게 발전돼야 국가가 발전되고 또 협력해가고 전문가 집단을 되게 활용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는 마치 80년대 운동권 동문들이 모여서 동문회관에 모여서 같이 울분을 토하는 그런 착각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동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연설문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돼 있어요. 내용성이 전부 다 386 운동권에서 그들이 말할 수 있을 만한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용성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세운 나라로 이들 친미 사대주의 분열 세력이 국민의 통일 염원을 외면한 채 단독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분단의 길을 열었다. 또한 6.25 전쟁은 미국과 그 주구들에 맞서 싸운 민족 해방 전쟁으로 누가 일으켰나 전쟁을 뭐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내용들이요, 어디 나오냐면, 대부분 보면 그 주사파 운동권들이 맨 처음에 학습서로서 사용했던 해방 전후사 인식이라든가, 또는 전환시대 논리라든가, 이런 부류의 서적들 책에서 많이 사용되던 이 책을 소위 기본서라고 할 수 있는 해전사 1, 2권, 바로 그 부분에 쓰여 있는 문장들, 그 내용들이 태반이에요. 저는 어떻게 읽었냐고요? 하도 386에서 386이 뭔가 해가지고 호기심이 있어서 책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가끔 토론을 했죠. 386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럼 저하고 386하고 토론하면 그들이 나를 감화감동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나는 또 그들을 감화감동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보이고, 그러면서 서로 호프 한 잔 딱 하면은 둘이는 다 통해요. 왜? 진짜 현대사를 얘기하면 다 알아먹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를 만날 때는 현대사의 소위 긍정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지난 적이 그런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압니다. 제가 그래서 해방 전후사 인식을 1권을 제가 한번 읽어봤죠. 네. 그것도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하다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식민지라고, 미국의 식민지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 한 명도 없잖아요. 제가 이 미국 국기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걸어놔도 뭐 미국을 식민지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한미동맹, 우리를 살려준 나라,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모두 힘써서 혈맹, 이 미국의 그 젊은이들을 갖다가 5만 명을 여기 한반도에서 6.25 때 1950년에 전부 전사하고 불기의 객으로 돌아갔다. 거기엔 때로는 미국 장군의 아들도 몇 명 있었고, 참 슬픈 역사. 미국으로서는 참 슬픈 역사지만 미국에서는 의연한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훌륭한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쳤다. 이런 식으로 항상 군인에 대한 깊은 예의와 존경을 바칩니다. 그런 참전 용사들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식민지라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요, 이제 무식하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뭐 미국 식민지 해도요, 미국 식민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물어보세요. 너 미국 식민지에서 살았어? 하고 물어보세요.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족 해방 전쟁의 외세의 개입으로 전쟁이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6.25 남침이 왜 민족 해방 전쟁입니까? 그래서요, 6.25 남침 민족 해방 전쟁입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아버님 한번 보십시오. 부친은 뭐하러 민족 해방 전쟁에 참여하지, 그 미군 배를 타고 내려와서 저기 거제도에 가서 안전하게 피난을 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태어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민족 해방 전쟁이 아니죠. 북한의 침략 전쟁이고, 러시아, 소위 소련하고 이렇게 밀어주고 나중에 중공군 같이 연합 인해전술로 내려오고 한 그러한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민족의 비극을 만든 장본인들이 아닙니까, 거기가. 어? 그런 걸 갖다가, 예를 들면, 민족 해방전쟁은 외세의 개입으로 길어졌고, 그로 인해 통일의 기회를 놓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전쟁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전쟁을 누가 일으켰어요? 러시아, 소련군 대위 김일성이 미국에, 이북에 가가지고, 북한에 가서, 거기서 북한 주석이 돼서, 그러고 밀어 제꼈지 않습니까? 남한을 갖다가, 저걸 먹어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6.25 날 새벽에, 1950년 6.25 날 새벽에 5시에 일제히 포격을 했지 않습니까? 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건 뭐 역사가 다 아는 걸 가지고 참전국이 그럼 참전국이 그렇게 많은데 유엔 참전국이 그럼 뭐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다 아는 걸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일단 자기네들이 그 역사를 다시 오류를 알았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알았다. 나 우리는 이렇게 알았어. 잘못 알았네. 라는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컨페션, 그게 고백입니다. 그리고 한때 그런 젊은이들이 가질 수 있는 감성의 포로가 됐었다. 소위 반쪽 포로가 됐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택도 없는 거짓말 같은 그런 사실을 갖다가 막 믿으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대미 대일 종속의 심화 과정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말 문자 쓰지 마십시오. 심화 과정이라니.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합니까? No. 오히려 제가 볼 땐 말이죠. 예, 중국은 북한의 식민지 같고 러시아의 반식민지 같이 보이네요.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기라고 안 했고. 그러니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들을 북한 중심 사관으로 조작하지 마십시오. 386 소위 NL 운동권으로서 지금까지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